안녕하세요. 작가이자 간호사 김민수입니다. 진짜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게 되었네요. 제가 가정전문간호사 2차 시험을 치고 나서 후기를 제가 영상을 찍어서 올린다는 게 정말 좀 바빴거든요. 그래서 이제서야 후기를 올리게 되면서 가정전문간호사 자격시험에 최종 합격했다는 제가 소식까지 같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격 후기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그 2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서술형으로 이제 나오거든요. 100% 서술형인데 그 간호중재만 이렇게 적으라고 한다면 되게 상대적으로 좀 쉽게 느껴질 수도 있죠. 간호중재도 물론 중요하지만 간호진단도 내가 내릴 수 있어야 되고, 그 말은 내가 간호진단을 다 이제 머릿속에 넣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한테 왜 간호진단을, 왜 이런 간호진단을 내렸는지 근거도 내가 적을 줄 알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론적인 부분도 제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쇼크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그죠? 뭐 쇼크에 뭐 여러 가지 종류를 적고, 이 환자에 해당하는 뭐 쇼크를 적어라. 뭐 아니면 뭐 요실금의 여러 형태를 이제 적고, 이 환자한테 해당되는 요실금의 종류를 적어라.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이론적인 부분도 내가 빠삭하게 머리에 넣고 있어야지 이거를 적을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되게 서술력이 되게 많이 어려웠던 것 같고, 두 가지 사례를 주거든요. 각각의 사례에서 해당하는 그 네 가지인가 이제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그럼 다 이제 100% 제가 적는 건데, 내가 모른다고 해가지고 그냥 백지로 내면 안 돼요. 내가 머릿속에 있는 걸 최대한 짜내가지고 어떻게든 뭐라도 한 줄이라도 적으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되고, 저 같은 경우 2차 시험을 이제 준비를 하면서 그 실무지침서 책 있죠. 1차 시험 때도 내가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그 실무지침서를 위주로 되게 많이 봤었거든요. 그리고 족보에 보면은 2차 시험에 대한 족보도 있습니다. 그 족보는 반드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블로그에도 이제 2차 시험 족보에 대한 제가 포스팅을 되게 했었거든요. 했는데 거기 보면 뭐 작년에 이제 나왔던 문제는 올해 안 나오겠지. 또 이제 한 요 몇 년 동안 안 나왔던 거니까 이제 올해 시험에 나올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이제 계산을 한 게 있는데, 그 전혀 이제 제 예상을 다 빗나간 문제들이 나와서 굉장히 많이 당황스러웠거든요. 저는 욕창 드레싱과 관련된 문제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안 나왔습니다. 1차 시험은 제 출제 기준표라는 게 있거든요. 뭐 대략 심혈관계에서는 뭐 MI가 나오고 엔지나가 나오고 뭐가 나오고 대략 이제 기준표 있죠. 제가 블로그에 보여드렸던 거. 일단 그거를 위주로 하나하나 정리를 해나가면서 공부를 하면 어느 정도 이제 길이라는 게 좀 보여요. 근데 1차 시험은 이제 공부해야 되는 과목이 엄청나게 많고 공부해야 되는 양이 많다 보니까 부담되는 것 뿐인 거지. 근데 2차 시험 같은 경우에 출제 기준표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왜 그 깜깜한 이제 그 밤에 혼자서 이제 뚜벅뚜벅 어디가 길인지도 모르겠는데 걸어가야 된다는 그런 기분? 그리고 굉장히 좀 암담하다 이런 느낌이 되게 없지 않아 들었었어요. 그리고 임상에 이제 근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사실 2차 서술형이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임상도 임상 나름이겠죠. 저는 그 요양병원 일을 하면서 오만 이제 환자들 많잖아요. 그죠? C라인도 있고 뭐 오만 뭐 T튜브 뭐 석션 이런 거 다 기본적이고 L튜브 피딩 이런 거 기본적인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매일매일 이제 보다시피 하다 보니까 사실 그 2차 시험은 그런 위주로 되게 많이 중요시하게 봐야 되거든요. 내가 L튜브 피딩하는 방법을 어떻게 피딩하는지, L튜브 피딩하는 환자에 대한 부작용은 어떤지, 그럴 때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내가 실무에서 되게 많이 봤었다 이러면은 좀 많이 유리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1차 시험을 치고 나서 내가 정리를 한 영상이 있었죠. 거기 1차 시험을 칠 때 어느 책을 보고 뭐 이런 걸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그 부분은 시험 공부하시면서 꼭 보시고, 사실 책이라는 게 똑같은 성인 간호학이더라도 뭐 A 회사도 있고 B 회사도 있고 여러 가지 회사가 있잖아요. 불안한 마음에 이 회사 저 회사 거 다 보시면 머리만 짬뽕이 돼서 더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퍼시픽 북스 거 성인 간호학 봤었거든요. 그래서 2차 시험을 이제 공부를 할 때도 퍼시픽 북스 거 성인 간호학은 제가 참고로 되게 많이 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1차 시험 정리를 할 때도 이제 되게 족보가 되게 많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저도 이제 골든북이 되게 많이 중요하다고 이제 그 많이 들어가지고 골든북을 구하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정작 골든북을 받고 나니까 이게 필요 없는 책이다라고 사실 생각이 들었어요. 옛날에 이제 어느 출판사에서 이제 가정전문간호사 시험에 이런 것이 나올 것이다라는 거, 이거를 예상해서 만든 문제집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너무 이제 오래된 거다 보니까 이제 현재 이제 진행되는 그 시험 문제 스타일은 좀 되게 많이 다르고 답도 되게 많이 틀리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조금 보다 그냥 덮어버렸거든요. 그래서 골든볼 굳이 구하려고 노력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합격을 하고 나니까 제가 그 대학원 다니면서 엄청나게 고생했었던 지난 그 3년간의 시간들이 되게 막 머릿속에 막 지나가더라고요. 되게 열심히 살았구나라는 생각에 제 자신한테 이렇게 쓰담쓰담하게 되더라고요. 저뿐만이 아니라 이제 합격을 하신 많은 선생님들 진심으로 이제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사실 간호 전문 간호사에 대한 정보가 되게 많진 않잖아요. 그렇다 보니 선생님들이 이제 많은 분들이 저한테 되게 많이 메일로도 그렇고 문의를 되게 많이 주시는데 제가 일일이 답장을 사실은 다 못 해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메일 주시고 이런 내용들의 대부분이 내가 뭐 아기를 키워야 되는데 뭐 거리가 먼데 뭐 일을 해야 되는데 뭐 돈도 많이 없는데 이러저러 사유를 되게 많이 얘기를 하면서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요? 이런 문의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근데 저는 되게 안타까운 거죠. 왜 스스로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그 제안을 이미 둬버리는 건지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들어요. 제 얘기를 한다면은 저는 대학원을 다니면서 이제 병원 일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간호학원 아르바이트도 계속 했었고 그리고 간호사 수험서 썼고 간호조무사 수험서도 썼고 신규 간호사 매뉴얼 책도 썼고 그리고 육아책도 제가 한 거 썼거든요. 그리고 논문도 썼고 그리고 아이 둘을 키웠는데 아이들도 누가 도와준 사람 없어요. 신랑과 저 둘이서 이제 주고받고 거의 독박육아나 다름없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서도 또 일산에 살거든요. 제가 천안까지 대학원을 왔다 갔다 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도 대학원 졸업까지 하고 이제 자격시험까지 합격을 했어요. 이렇게도 치열하게 살면서도 이렇게 합격을 한 사람인데 뭔데 못하겠어요. 하게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내가 이제 굳이 중요치 않은 사람들도 만날 거 다 만나고 TV 볼 거 다 보고 자고 싶은 거 다 자고 스마트폰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멍 때릴 거 다 멍 때리고 놀러 가고 싶은 거 다 놀러 다니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나에게 주어진 24시간이라는 그 시간이 되게 다 물 흐르듯이 다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시간들을 최대한 저는 아끼기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을 많이 했어요. 전 TV를 거의 안 봐요. 거의 안 보고 사람들도 왜 정말 내가 정말 중요한 사람이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지 않은 이상은 저는 다 인맥관계 다 정리를 해버렸거든요. 내가 이렇게 3년 동안 되게 바쁘게 살고 뭐 책 이렇게 쓰고 이래저래 이런 것들을 되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되게 꼬락서니 되게 재수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자연히 이제 나한테 이제 인맥이 끊겨도 저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 사람 나의 사람이 아닌 거니까. 근데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너 정말 되게 부지런하게 한다 잘 되길 바란다 응원하는 사람은 내가 아무리 연락을 못하고 내가 아무리 잘 못 만나더라도 내 옆에 남아있는 사람은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지난 3년 동안 되게 인맥관계를 되게 잘 정리했다라는 생각이 저도 들거든요. 그래서 내가 늘 말하듯이 내가 어떤 걸 얻기 위해서는 어떤 걸 잃을 준비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나는 이제 돈을 버는 거를 잃고 싶지 않은데 나는 아이들한테 좋은 엄마 완벽한 엄마가 되고 싶은데 뭐 이것저것 다 난 놓기 싫은데 그러면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그거는 이제 간호전문대학원 뿐만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하건 간에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어떤 걸 얻으려면 당연히 뭐 어떤 희생을 감수를 해야 되는 거지 꽁으로 어떻게 얻을 수가 있어요. 저도 3년 동안 이제 잠도 되게 많이 못 잤겠죠 당연히.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좋은 엄마가 될 수가 없었어요. 신랑한테도 좋은 이제 아내로서 역할도 잘 못했어요. 그리고 흰머리 엄청나게 많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머리도 되게 밝은 색깔로 계속 염색을 하는 거거든요. 아시죠? 한번 흰머리 나는 거는 색깔도 잘 이제 커버가 안 된다는 거. 그리고 또 체력도 되게 많이 떨어졌고 가장 중요한 건 시력이 엄청나게 많이 떨어져가지고 이제 가까이 있는 거 있죠. 이거 진짜 잘 안 보이거든요. 노안이 온 거죠. 그리고 저 시간을 되게 아끼기 위해서 잠도 물론 잘 안 잤거니와 제가 자동차로 이제 운전을 하잖아요. 신호가 걸리잖아요. 걸리면 내가 이제 논문을 써야 되는 거, 내가 책을 지금 쓰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항상 옆자리에 두고 항상 이렇게 봤어요. 항상 이제 시간을 아끼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제가 다니고 있는 병원 현재 제가 대학원을 이제 입학을 하면서 제가 들어간 병원인데 지금도 다니고 있거든요. 그 병원이 정말 물경력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간호사로서의 배울 점이 그렇게 많이 없는 그냥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 병원을 선택했던 이유가 너무 한량하기 때문이에요. 너무 한량하기 때문에 내가 간호사로서 개인적인 발전은 없지만 월급도 물론 적게 받지만 하지만 그 월급 이상의 내가 어떤 것을 이 병원에 다니면서 저는 다 이제 뽕을 뽑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주말에도 계속 제가 수험서 만드는 작업을 주말에 되게 많이 했었고 가끔 이브닝 이제 근무할 때도 저는 계속 작업을 했었어요. 막 서가지고 수다를 떨거나 뭔가 이제 인터넷 본다거나 저는 이런 거 절대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근무하면서 시간을 어떻게든 쪼개가지고 내가 계속 시간을 내 편으로 계속 만들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 병원 입사를 처음 할 때 전에 PRN으로 들어왔었거든요. 계약직으로 들어온 거죠. 일주일에 3일 정도만 일했어요. 왜냐하면 실습을 커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실습이 사실은 되게 빡시거든요. 그 일정이. 내가 근무를 하면서 내가 나이트를 한다면 가능할지도 몰라요. 우리 실제 같이 했었던 선생님도 그렇게 했으니까. 내가 나이트 근무를 자청을 하면서 이제 낮에는 실습을 하고 이제 밤에는 이제 나이트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되게 얼마나 빡세겠어, 그죠? 근데 그것도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그만둔 선생님도 있고, 근데 내가 그렇게 무리하게 실습일정을 빼려고 하면은 옆에 동료들도 이제 나를 이해해줘야 되는 거고, 병원에서 이걸 무급휴가를 처리해주든 어느 정도 나한테 약간 조금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안 된다 그러면 그건 정말 진지하게 많이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건데, PRN을 하니까 얼마나 월급이 형편없겠습니까? 그때 150인가 뭐 160인가 이렇게 받았던 것 같은데 진짜 적잖아, 그죠? 가정전문간호사가 뭐 앞으로 꽃길만 걷게 될 것이고 너무 좋아 이렇게 정말 강추해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각자가 처해진 상황이란 게 다른 거잖아요. 각자가 처한 경력이란 게 다른 거고, 그래 각자가 처한 그 상황 안에서 내가 앞으로 어떤 길을 선택하면 내가 지금보다 더 나은 위치로 더 나은 이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걸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고민을 해서 난 결론이 내린 게 저는 가정전문간호대학원을 가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길을 선택하건 간에 그거는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되게 많이 해보시고, 내가 정말 이 길을 선택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이것저것 계산을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계속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거든요. 그냥 질러보는 거예요. 뭐 인생 어차피 한 번뿐인 거 아니니까, 그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야죠. 자, 이제 오늘 영상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상은 작가이자 강사 김인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